대출 데이터로 주택시장을 전망하기 때문에 소위 수요파가 되는 건데, 우리나라 부동산 씬에는 상당히 많은 그 공급론파가 있지 않습니까? 어쨌든 수요로 시장을 보는 게 상당히 시의성이 있고, 그 다음에 시장 동향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잘 들어맞기 때문에 월간 한 번 발표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안녕하세요.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. 이번 주에도 중요한 뉴스들 준비했습니다. 잘 전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수가 19만이 넘었는데 이제 20만이 멀지 않았습니다. 채널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. 나는 뭘 안 하니까. 그래서 20만 구독자 채널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도록 빨리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얼른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전달해드릴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스트레스 DSR을 오늘 2월 26일인데 오늘 시행을 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시행 전에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늘 대출에 대해서, 또 제가 대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?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론 기사들은 이런 거였어요. 스트레스 DSR이 막차를 자극했냐, 그래서 연초에 주담대가 5조나 급등했다 이렇게 나왔고요. 그리고 1월 가계대출이 또 늘었다, 주담대 5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1월 가계대출 통계가 나왔는데 1월 통계가 주담대가 5조 늘었으니까 되게 많이 늘었고, 그 많이 늘어난 이유가 스트레스 DSR을 2월 말부터 시행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막차를 탔다, 이런 게 주된 논리의 방향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출 데이터를 보면은 뭐 이렇거든요. 뭐냐면은 일단 24년 1월 전체 대출은 플러스 0.8조로 바닥 수준이야.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주담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월에 한 3, 4조씩은 빌렸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작년 12월부터 뭐 0조, 올해 1월에도 0.8조기 때문에 거의 대출을 안 빌리고 있어요. 근데 주담대는 5조 빌렸다는데 전체 대출을 안 빌리고 있다니 이게 뭔 일인가 하실 텐데, 우리가 대출을 볼 때 사실은 은행 대출이랑 그 비은행 대출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. 은행은 우리가 아는 은행입니다. 그리고 비은행은 이름은 은행인데 은행이 아닌 놈들이 있습니다. 뭐 저축은행 같은 게 이름은 은행이 들어갔는데 사실 얘네들은 은행법으로 관리하는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뭐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신협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비은행권인데요. 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월 평균적으로 3조 원 정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3조 정도 빌리고 있는데 비은행권에서는 2점 몇 조 상환하고 있다 보니까 합쳐가지고 1월 달에도 0.8조 정도였던 거거든요. 그리고 2022년부터 보면은 비은행은 거의 내내 상환이고, 은행에서는 그나마 조금 빌리고 있는데 이것도 50년 만기 주담대 했을 때는 좀 많이 빌렸지만 요즘 좀 안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은행권 가계대출, 비은행권 가계대출 이렇게 있는데 묶어서 0.8조였고요. 그럼 은행권 가계대출을 좀 더 뜯어봐야 되겠죠? 은행권 가계대출을 이제 뜯어보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주담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주담대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좀 웃긴 건데,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은행권 대출은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민간이, 순수 민간 은행이 그냥 개별 차주들에게 아니면 집단 대출 해주는 게 있거든요. 요즘에는 잔금 대출도 집단 대출로 받거나 중도금 대출도 집단 대출로 받는데, 그래서 민간 은행들은 개별 차주한테도 대출해주거나 집단으로도 대출해주거나 요런 게 은행 대출이고요. 그 다음에 정부가 해주는 거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, 이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은 HF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고요. 올해는 신생아론이 있잖아요. 올해의 신생아론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데, 이 가계대출 통계 발표를 사실 금융위원회가 해요.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할 때는 금융위원회 산하, 그러니까 기재부 산하가 어디죠? 주택금융공사잖아요.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프로그램은 정책모기지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, 근데 올해는 신생아론이 발표되는데 신생아론은 주택도시공사에서 하거든요. 이거는 국토부 기관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나눠도 되는 거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또 나눠놨어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 이게 정부 사이드 돈인지 민간 사이드 돈인지 정도만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, 부처가 다르면 거의 뭐 다른 나라인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. 이거는 주도부 기금이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, 그래서 저는 이걸 묶어가지고 정부금융이랑 그냥 민간금융을 묶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준비한 건데요. 보시면은 이거 설명을 약간 드리면은 큰 흐름은 간단합니다. 결국 은행권 대출이라는 거는 정부 대출이거나 아니면 민간 대출이 있거든요. 그리고 민간 대출이 활성화됐던 거는 21년도였고, 그리고 작년 한 5월부터 9월까지 민간 대출이 활성화됐었어요. 민간 대출이 월간 4, 5조씩 빌렸으니까요. 근데 작년 11월, 12월부터는 민간 대출이 뭐 마이너스로 갔거나 아니면은
올해도 1조 원밖에 하지 않고, 반대로 정부 금융은 작년에 월 평균 4조 원대로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연간 한 40조 원은 소화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주담대를 빌렸다라고 할 때 그 주담대라는 게 정부 금융이랑 민간 금융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, 현재 주담대 4조 빌렸다 이러면 되게 크게 빌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정책 모기지나 신생아론 그만큼 썼다는 거고, 민간 대출은 거의 빌리지 않는다 이렇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합쳐서 보면은 민간 은행 대출은 거의 나가는 게 없고, 정부 모기지만 올해 한 4조 정도 나가고 있고,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 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은 기간에는 부동산 시장은 내내 약세였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민간 금융이 마이너스를 보였던 22년 하반기부터 뭐 23년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이 추세를 보면은 결국 민간 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부동산 시장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, 정책 금융 같은 그런 자금은 시장을 결코 강세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더라. 이런 거를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결론은 뭐냐면 대출 없이는 없었다는 거예요. 그냥 5조 원이나 빌렸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5조 원은 정책 모기지가 4조 원이야. 그리고 앞으로도 매월 이 정도는 빌릴 겁니다. 하물며 이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하기 전에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3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적용하게 되면은 민간 대출 한도가 더 위축이 되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대출 러시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. 민간 금융 확장세가 없는데 막 대출 러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곤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겠고요. 그리고 아마 이런 금융위원회 통계는 앞으로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월간 한 번 발표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영상 만들어서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통계는 어떻게 해석하는지,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, 요거는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기에 요보다 더 좋은 지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대출 데이터로 주택시장을 전망하기 때문에 소위 수요파가 되는 건데, 우리나라 부동산 씬에는 상당히 많은 그 공급론파가 있지 않습니까? 공급론파였다가 제가 수요파로 전향을 했는데, 어쨌든 수요로 시장을 보는 게 상당히 시의성이 있고, 그 다음에 시장 동향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좀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.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채널이 뭐 19만이 되니까 제 마음이 좀 조급한데 빨리 20만 가고 싶어서 일단 내리고,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데이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하면 3월부터는 확실히 대출 동향이 좀 다운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매매 시장은 좀 확실히 내려갈 것 같고, 전세는 지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, 전세 강세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영상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